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시인 다큐멘터리 감독의 이야기를 제작한 김승재입니다. 이 작품의 출발점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를 이끌어주신 특별한 분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창작의 방법을 배우며 일상 속에서의 제 한계를 뮤직비디오와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제가 꿈꾸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전의 계기가 되고 또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그 금액도 좀 올라가고 그런 바람에 이제 가장 공인력 있는 문학상이 됐어요. 요게 2023년도 부산 소태문학상 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글쓰기를 좋아하는 시인 김승재입니다. 이게 저거 저분들 옷을 입혀야지. 저거 끝난 다음에 쓰시는 거지. 가리기 하신다는 소리야. 떨리진 않는데 미리 갈아입으면은 미리 있다가 1시 반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 워낙 많이 아파서 그 집에서 수업받는 순회학급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하루 1년 내내 집에 있는 날이 거의 많았고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대화 상대가 없어서 혼자 우울감에 빠지다가 그 글들을 쓰면서 글을 제 친구 삼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노트에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이 스스로 감정이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어디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면서 제 마음이나 감정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한 편, 두 편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게 시가 됐고 내 수필이 됐고 그래서 제 기록들이 됐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영상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 레고 영상 만드는 걸 이렇게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그걸 움직이듯이 그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아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외국에서 만든 영상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거를 고등학생 때인가 아무튼 처음에 시작한 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냥 사진 넘기는 형식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시작한 것 같은데 1학년인가 2학년 때 정도 그렇게 사진을 그냥 한 장 한 장씩 넘기듯이 그땐 처음에는 그냥 돌리는 정도로만 컷컷으로 엄청 사소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터넷에서도 보고 또 어떤 것도 보고 하면서 저 스스로 그거 아니어도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전을 해봤는데 이렇게 스토리 만드는 거 레고로 근데 그거를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보면서 더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알게 됐고 이렇게 하면 더 표현이 좋구나 점점 배워가면서 그래서 글과는 다르게 영상 만드는 거는 계속 어디선가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이번에 그 영상 그거 교육 받는 걸 그 점자도서관 팀장님과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영상 만든 어플 공부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그 AI로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제 수준의 실력보다는 그래도 그래 AI의 힘을 빌리니까 노래부터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신감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네 만든 걸 올리게도 되고, 제 마음을 감정을 또 어떤 때 최근에는 보니까 그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AI 그걸로 해서 그 한국어로 막 글을 쓰면은 그걸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영어여도 뭔가 좀 더 멋있거나 좀 커리큘럼 아무튼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누가 봐도 뭔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고 겉멋이 들었다고 해도 되는데, 그런 이렇게 아무튼 휴대폰에 새로운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그 팀장님과 강의 들었던 것도 그렇고 또 남기게 되고, 초상권이나 그런 건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그런 거는 좀 조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새로운 기술들이 요즘 시대 스마트폰 AI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저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이 여기 있어. 흔들리고 더 작아져도 다시 운명을 거슬러 꺼지면 다시 켤 수 있어. 지금도 더 당당해지는 중. 믿음이 빈틈 사이로 또 통증이 밀려와도 이젠 넘어지지 않아도 돼. 조금씩 끊임없이 도전해가 아직 뜻하지 않은 차로 영원히 곁에 남을래. 저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를 입고 있는 아들이 있는 시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몸은 불편하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만들고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있는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김승재의 엄마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승재는 그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좀 장애를 심하게 입어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그 왼쪽 편마비 상태고 또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다른 또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건강 상태가 재활치료는 20년 이상 받고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 걷는 거나 또 왼쪽 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상태인데요. 그 승재가 10달째 사고가 났지만 그 이후로 계속 자라면서 또 다른 그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인한 또 다른 어떤 중복 장애들, 그 다음에 그런 그 건강 상태가 스스로 장애를 입으면서 장애 상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어떤 건강상의 그런 아픔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또 생기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여서 건강은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의 들을 때 딱 하루 제가 건강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그것도 저도 몰랐는데 방향을 딱 다른 쪽에 앉으니까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겨우겨우 앉아있다 막 서지도 못하고 쓰러질 정도여가지고 중간에 퇴장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 집에까지 갈 때도 휠체어 타고 가고 좀 엄청 부축받고 겨우 갔는데 집에서도 막 가서 막 숨도 잘 못 쉬겠고 바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 방에 들어가서 그날 막 숨도 잘 못 쉬겠고 그리고 막 너무 막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바로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약 먹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 건강에 대해서 이거를 더 조심해야겠다는 것도 일단 강의를 듣든 어디 참여하든 방향 하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제 건강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 피드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제일 감동받은 제 영상 중에 제가 그 교통사고 난 스토리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스토리는 모르고 그냥 교통사고 난 그런 거를 근데 만들긴 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근데 그 저작권이 있어서 안 되긴 하는데 가수 노래가 왠지 더 많은 영향을 했던 생각을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준비되면 할게요. 우리들은 서로 모두가 다르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똑같이 해낼 수도 다시 할까? 괜찮아. 잘했어. 우리들은 서로 모두가 다르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똑같이 해낼 수도 뒷걸음칠 수도 있고 우린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들로 만든 노래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영상교육 수강 신청을 하고 그에 맞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어플이 있고 가장 존경하고 감사한 분을 떠올리며 쓴 시를 가사말이라는 목소리가 담긴 노래로 하나씩 더 표현해 가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만들 때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었고 가사말을 짓고 흥얼거리던 많은 바램들이 다시 해보자. 노래를 만들어야 돼. 네. 천천히. 노래를 만들 때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었고 가사말을 짓고 흥얼거리던 많은 바램들이 사실이 되고 생각 이상의 좋은 노래들이 나왔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었습니다. 처음보다 하면 할수록 어려웠던 부분들이 익숙해지고 놀랍기도 해서 지금은 취미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노래들을 들으면서 요즘 일상들이 더 즐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용기를 내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용기를 내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SNS보다 이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몸은 이렇지만 오히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기도 하고, 반대로는 또 제가 휠체어 타고 그런 데 가면은 막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욕 있잖아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애기들이 많으니까 제 휠체어가 좀만 가까이 가면은 막 부모들이 막 바로 감싸거나 막 멀리 가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는 어떤 애가 제 휠체어 보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괜히 우울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저나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애를 데리고 그냥 딴 데로 가고, 엄마도 그냥 그 상황에서 제가 또 마음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부분, 그러니까 장애가 오히려 좋은 부분들, 기회들, 뭔가 관심 그런 거를 더 얻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반면에는 무시받거나 가도 그렇고, 또래 애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애들은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정신적으로 지적장애 같은 애들은 밖에 잘 다닌대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흔하게 제 또래는 거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복지관만 가도 제 또래 중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게 제 또래 중에는 저 말고는 어쩌다 한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거기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도움반에서도 그렇고, 특수교사라는 선생님들조차도 뭔가 저는 못하니까 막 체육 시간에 다들 남자애들 축구하는데 저는 화단에 앉혀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 편의를 봐주는 거긴 한데 그냥 도움받는데 저 혼자 편하게 있으라고 두고, 그래도 혼자는 안 되니까 특수교사 한 분 두고 나머지 애들하고 다 밖에 나가서 막 저기 산책하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장애라는 이유 안에서도 신체적 장애가 그래도 정신적 장애 애들보다는 훨씬 많이 소외받고, 그리고 저를 막 엄청 좋아한다는 여자애들이 있어서 장애, 지적장애 애들이 고백을 막상 받으면은 너 같은 뭐 저를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저를 몇 년 동안 좋아했다고 해서 제가 고백을 받으면 너는 몸이 이래가지고 뭐 너 같은 걸 어떻게 막 이렇게 바로 변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신체적 장애여서 더 받을 때가 많은 반면에, 또 오히려 신체적 장애여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통해서 인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라서 그래서 실제로 상황에서는 불편한 점이 더 많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더 사랑을 받고, 양쪽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승재가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은 이후에 계속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해오면서 느낀 게, 이제 승재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중도 장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또 입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승재의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 장애여서, 승재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들을 주로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나도 이제 그 전에 다 걷고 뛰고 또 양손을 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제 승재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승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몸이 변화가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좀 고통, 슬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옆에서 굉장히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힘든 날들이 뭐 이렇게 10년, 20년 쭉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이제 승재가 이렇게 힘든 날들을 보면은 이 고통과 힘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제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또 이제 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을 버티다 보니
이제 승재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이제 그 중증 장애를 입은 지 20년이 지나온 그런 생활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시간들을 승재가 버텨왔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러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승재가 하루하루 버텨왔기 때문에 아 부모도 옆에서 같이 버틸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누구나 다 어떤 부모든 이제 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모두 다 힘들겠지만 승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그 뇌병변 장애와 또 다른 중복 장애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승재가 뭐 치료를 받아도 또 약을 먹어도 또 그로 인해서 먹어도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승재 스스로나 부모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승재가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시니까 나도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면 지금은 또 주변에 또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옆에서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승재가 또 다시 또 힘들지만 또다시 또 작은 힘을 내보고 용기를 내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소중한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승재가 힘을 낸다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자 있는 거 잊어버렸어. 근데 비가 와서 태자 있지만 안 입어도 있어. 여기 거기 안. 엄마, 김승재. 간여린님은 내게서 나무 되었고 내 인생의 그늘이었으며 목발 같은 내 것 아닌 내 다리였네. 님의 몸은 닳고 달아 힘들었고 마음만은 지칠 줄 모르고 여전하였네. 님 이제 망가져가네. 망가질 때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 평생은 아이도 부르지 못할 짧지만 끝이 없는 그 일은 엄마. 승재한테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거를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승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빠, 엄마, 가족들도 있지만 또 주변에 승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용기를 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미소 짓는 날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말들을 승재한테 해주고 싶고 승재의 용기에 엄마 아빠도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너무 늘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더 이렇게 부모로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더 승재의 그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승재가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승재한테 더 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해주고 싶어요. 승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좀 너무 많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텨나가야지 하는 날들도 승재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을 꼭 내서 버티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좀 용기 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힘내라는 말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같이 힘내서 살아보자 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뭐 시도 더 쓰고 글도 계속 쓰고 또 노래도 만드는 거를 하면서 나도 뭔가를 더 할 수 있구나. 또 뭔가 다른 것들을 도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게 두 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게 인지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승재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또 천천히 찾아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설레임이 처음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흔하게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만큼 못 미칠 때 흔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이상까지의 결과물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삶이 요즘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시간만 나도 음악만 들어도 저는 뭐 다른 음악 들을 때도 그냥 가사는 술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저의 그냥 뭔가 어디에 뽐낼 수 없었던 그냥 창작 능력만 있었던 그 부분들을 AI를 통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통하면서 만드는 기술들을 통하면서 뭔가 어디 안에 갇혀있던 저의 창작 그냥 그런 가능성들을 뭔가 제가 있는 그 창작 능력의 배로 뭔가 AI든 뭐든 힘을 빌려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